안녕하세요. 부동산 차트의 아인슈타인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한 아파트의 시세 현황을 관련 부동산 데이터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매입자 거주지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합계를 보면 지난 7월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거주자들이 거래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역시 지난 7월이 제일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과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매매한 거래량입니다. 지난 기간 대비 많은 축에 속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매매 거래한 거래량입니다. 역시 지난 7월이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래구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동래구에 소재한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지난 7월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별 거래량과 해당 월의 7년간의 평균 거래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난 7월 월 평균 거래량 대비 거의 2배 근접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은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에서 발췌한 화면입니다. 보시게 되면 최근 2개월 내에 신고가를 기록한 건수를 부산광역시 관할구별로 집계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해운대구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동래구가 많습니다. 그만큼 해당 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보시는 화면은 부산시 동래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주간 단위 매매가격 증가물값 및 전세가격 증가물값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본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11월, 12월, 지난해 11월과 12월 바짝 오르던 시세가 올해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며 그 오름폭이 진정되다가 올해 6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가면서 시세가 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세를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로 전환해서 살펴보니 역시 지난해 연말에 바짝 오르던 시세가 올해 들어 그 상승폭이 진정되다가 다시 6월 들어 그 상승폭 기울기가 커감을 알 수 있습니다. 본 화면은 동래구 관할동별 소재하는 아파트의 공급면적 기준 평당 매매 평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민동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우상하며 예쁘게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륜동입니다. 명륜동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오름의 기울기 폭이 큽니다. 명장동입니다. 명장동은 오름의 기울기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복청동입니다. 오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지동입니다. 사지동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의 폭이 커지며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안동입니다. 수안동은 올해 2월 이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안락동입니다. 안락동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오르고 있습니다. 온천동입니다. 온천동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무섭게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수의 원천인 총인구수 및 세대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동래구는 막대 그룹을 포기한 총인구수가 지난 1, 2월에 바닥을 찍고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총인구수는 27만 2,476명이었고 세대수는 11만 4,058세대로 최대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동래구에 늘어나는 인구수가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 넘어오는지
이동하는지를 살펴보니 지난 7월 기준 윗동네인 금정구와 아랫동네인 연제구에서 많이 넘어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화면은 부산시 동래구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적정 수요 대비 입주가 확정된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 연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적정 수요 대비 과잉된 공급 물량이 공급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적정 수요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 2021년에는 지역의 적정 수요 대비 과잉된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후년 2022년에는 지역 적정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래구는 적정 수요 대비 입주가 확정된 공급 물량이 과잉된 상황입니다. 이번 화면은 부산시 동래구의 아파트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 미분양 호수가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로 동래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평형대별 어느 아파트 단지가 가장 비싼 대장 단지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고요.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일반 매매로 신고된 분과 분양 입주권으로 신고된 분을 구분하여 비교토록 하겠습니다. 20평형대입니다. 20평형대에서 일반 매매 신고분은 6억 9천만원, 분양 입주권으로 신고된 분은 6억 3,900만원, 따라서 20평형대에서는 일반 매매 신고분 중에서 사직동에 소재하는 롯데캐슬 더 클래식 정형면적 59.902평방미터 물건이 지난 8월에 계약되었다고 신고된 6억 9천만원으로 가장 비싼 대장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평형대입니다. 30평형대에서 일반 매매 신고분은 10억 2,300만원, 분양 입주권으로 신고된 분은 9억 8,900만원, 따라서 30평형대에서는 일반 매매 신고분 중에서 역시 사직동 소재 롯데캐슬 더 클래식 정형면적 84.975평방미터 물건이 지난 8월 계약되었다고 신고된 10억 2,300만원으로 제일 비싼 대장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평형대입니다. 40평형대에서 일반 매매 신고분은 13억, 분양 입주권으로 신고된 분은 11억 5천, 따라서 40평형대에서는 일반 매매 신고분 중에서 역시 사직동 소재 롯데캐슬 더 클래식 전용면적 124.736평방미터 물건이 매매 금액으로는 13억 원으로 제일 비싼 대장 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평형대입니다. 50평형대에서는 11억 8천만원, 분양 입주권으로 신고된 분 중에서 50평형대는 14억, 따라서 50평형대에서는 분양 입주권으로 신고된 명륜동 소재 힐스테이트 명륜 2차 전용면적 137.90평방미터 물건이 14억 4,032만원으로 제일 비싼 대장단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